다음 이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최근에 SUV 차량이 7중 추돌 사고를 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검정색 SUV 차량 한 대가 무섭게 달려오더니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와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고서야 SUV 차량은 뒤집힌 채 멈춰섰습니다. 부딪힌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고요. 버스는 앞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물체가 하나 날라오길래 그지로 정신을 잃어버렸는데요. 막 감소로 나서 눈을 떠보니까 내 몸은 피투성이 돼가있구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금 이 앞에서 있었는데 차가 공중에 뜨면서 저한테 이제 다가오는 줄 알고 뒷걸음질 칠 정도로 파편도 많이 튀었고요. 자, 저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보통 교차로마다 제한 속도가 있는데 저곳은 50km 시속? 네, 굉장히... 부산 도심이기 네. 때문에 최고 속도가 5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160m를 3초 만에 주파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시속 100km대 후반 정도로 도심을 질 수 시내에서요?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로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로 처음에 이제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네.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금 중상인 상태고요. 네. 사고 차량 운전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7중 추돌이 일어나면서 6명이 지금 경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저 운전자가 저곳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먼저 사고를 내고 저기까지 왔다고 또 들었어요. 지금 영상에 담겨 있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57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차량과 부딪히고 난 1차 사고를 일으켰어요.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1차 사고를 일으키고 그냥 무시하고 달리다가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에 추돌한 다음에 또 직진을 한 70m 해서 저 교차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또 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놀랬던 게 저 사람이 또 대마초를 한 것으로 드러났나 봐요. 네, 그게 확인이 됐는데 사실 경찰은 처음 이 사고를 딱 수사를 들어간 순간부터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앞서 2번이나 사고를 냈는데 네. 그냥 추돌 사고였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뭐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거를 도주를 냈고 게다가 마지막 7중 추돌 사고를 냈었을 때도 보면 속도도 속도지만 브레이크조차 밟지를 않아서 스키드 마크도 없었고 그러니까 멈추려는 시도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술도 안 마셨고 무면허라든가 뭐 수배 중인도 아닌데 이런 사고를 냈다라면 분명히 마약 종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또 특이했던 부분이 안에서 이제 통장이 한 60여 개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다른 범죄 여부 가능성까지 두고 강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차 안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이 검사에서도 이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럼 방금 대마초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군요. 동승자가 인터넷에서 구해온 대마초를 차 안에서 흡연을 하고 그리고 바로 운전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 운전자는 그러니까 본인이 구한 건 아니고 네. 동승자가 구해준 걸 피우고 그 다음에 바로 달려서 사고를 낸 거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약이나 음주 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일반 차량 사고와는 좀 다른 처벌받지 않나요? 다른 처벌을 받죠. 아시겠지만 이게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음주운전 때문에 이제 고쳐졌기 때문에 사실 술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특가법상의 규정은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위험한 운전을 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대마초 같은 경우 또 마약류로서 약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실제 이런 경우에 이제 처벌 수위 자체가 윤창호법에 의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고 1년 이상이 되게 됩니다. 네. 지난해에 윤창호법은 시행이 됐지만 거기에 맞춰서 올 4월에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 그러니까 법이 있고 실제 법원에서 적용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또 따로 마련을 하는데 거기서도 최고 12년까지로 좀 강화가 된 상황이고 사고에 그 어떻게 보면 뭐 여러 사람에 대한 피해라든가 또 그보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 또 무엇보다 이 마약류를 했다는 게 훨씬 죄질은 안 좋기 때문에 어마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잇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택에서는 또 30대 여성이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는데요. 한번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의점 출입문이 완전히 부서지고 진열대가 박살난 그런 모습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편의점 안에 들어가 있는 검은색 차량. 편의점 내에서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몰려들고 출동한 경찰과 시민들은 운전자를 향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안에서 계속 버텼고요. 경찰이 공포탄까지 발사한 뒤에야 이 운전자는 20여 분 만에 난동을 멈추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 지금 사고, 편의점 돌진 사고는 많은데 저렇게 일부러 밀고 들어간 사고 같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편의점 안에 3명이 있었는데요. 점주 1명, 본사 직원 2명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아마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피했었는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밀고 들어온 게 일부러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게 참 황당한 이유인데요. 네. 지난 5월에 이 여성이 이 편의점 본사에서 주최하는 사생대회가 있었다 그래요. 사생대회. 예, 그림 대회인 네. 거죠. 그림 대회 그림을 접수하기 위해서 이 편의점에 가서 그림을 접수했는데 네. 그 접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됐느냐 이걸 따지는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분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보상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성은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네. 그때부터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계속 일정에 와서 화를 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에는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사고 당일날 와서 담배를 사려고 했는데 편의점 업주 입장에서 그동안에 마음이 많이 상했으니까 담배를 못 팔겠다. 신랑이가 있었군요. 예, 그 과정에서 갑자기 화가 난 여성이 이제 차를 몰고 돌진을 해버린 겁니다.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감정이 폭발해서 저런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자,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지금 차를 몰고 편의점 안으로 밀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혐의를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일단 이 편의점 내 편의점 시설물도 그렇고 내부에는 물건들 다 부서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물손괴인데 이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흉기나 마찬가지 위험한 물건으로 봐서 특수 재물손괴를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찰 차량에다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공용 물건에 대한 손괴 혐의도 같이 적용이 되고, 문제는 아마 수사 과정에서 3명이 안에 있었고, 네. 그거는 이제 편의점주, 그러니까 일종의 오해로 인하지만 어떻게 보면 갈등을 빚었던 편의점주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이분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칠 목적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라면 네. 거기에 이제 특수상해 미수 같은 것들도 적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물론 이제 조사 결과가 네, 조사의 결과에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아직까지는 부분이고요. 경찰에서는 이제 현행범 취업할 때는 말씀드린 2가지로만 체포를 했습니다. 사실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법 집행도 그만큼 엄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